여기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의 이제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는 어쨌든 민주당이었잖아,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었고, 오바마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 요즘에 뭐 청문회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고 있는데, 오바마도 역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오바마의 인재 등용.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었을 거야. 뭐 이재명 지금 문재 대통령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고 있겠지. 그런 것처럼 오바마도 그랬을 거야.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 거 아니야? 누굴 뽑았을까? 그렇지. 엘리트를 뽑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상을 봤을 때 엘리트인데 조금 더 얘기하면 아이비리그 출신. 그러니까 명문대 출신. 그리고 전문직. 얘네를 뽑았다. 그리고 고학력자.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죠. 뽑았다. 근데 민주당은 서민,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 이렇게 뽑았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 거 같아? 오바마는 왜 그런 사람들 뽑았을까? 본인이 흑인이고, 본인이 좀 그런,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인데 왜 그랬을까? 소수 민족이나 차별 없애고 이런 사람인데. 왜? 노력한 만큼 올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네가 일반적인 그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싫어했단 말이지. 그치? 위에서 계속 나왔지만. 근데 오바마는 얘를 뽑았다. 왜 그런 거냐? 왜냐면 오바마가 그 산물이었어, 산물.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오바마가 능력주의 체제의 산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 그라는 거는 그 산물은 능력주의 시스템의 산물이었어. 왜? 본인은 흑인이었어. 소년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의 대학 시스템 때문에 명문대학을 가고 쭉쭉쭉 치고 올라와서 성공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 본인이 능력주의 시스템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도 분명 노력을 했겠지. 그래서 올라온 거니까 인정해줘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당연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해야지. 근데 뭐가 없었냐면 뭐가 부족했냐? 실천적 지혜가 부족했다. 그리고 시민적 덕성이 부족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이게 어떤 거 배우면 나온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 먹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군주라면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시민적 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족했어. 이 사람들 엘리트였기 때문에. 서민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버스비가 얼마인지, 뭐 라면이 얼마인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없어, 몰라. 그래서 이렇게 괴리감이 있었던 게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밑에다가 좀 칸을 띄우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배경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금융위기가 찾아왔어요. 금융위기. 그때 얘기했나? 서브프라임 사태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은행이 과도하게 대출을 막 해줬어. 집 사람 막 대출 많이 해줬어. 그래서 이자 쭉쭉 받아먹고 살고 있어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는데 집값이 폭락해. 그래서 집을 산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돈이 안 나와.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은행이 못 갚으니까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두 번째로 컸던 은행이 망하게 됐죠. 그래서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럼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은행을 다른 은행도 또 그렇게 정복하고 다 쪼았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금융위기 시에 친월가 정책을 펼칩니다. 월가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살려줍니다. 얘네가 잘못해가지고 얘네가 똥을 써서 얘네가 다 망쳐놨는데 얘네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은행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빚을 내가지고 집을 팔아도 못 갚아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냐? 다 망했죠. 다 신용불량자들이 막 자살하고 난리 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을 주세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왜? 이 금융권 사람들이 엘리트니까. 결국 얘네가 이끌어가야 된다. 엘리트를 그렇게도 좋아했다. 엘리트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좀 확장이 좀 되겠죠.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 고학력자들은, 즉 엘리트는 어디까지 가냐면 막대한 돈을 벌어도 돼. 받아도 돼. 자격이 있어. 여기까지. 돈을 받을 때, 과하게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 그냥 그 사람 연봉이 그거면, 높으면, 그런 거 하겠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 더 내려가서, 하나 더 밑에 서색하고, 하나 더 내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사회에서 표현 방식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로 있다 표현 방식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의 표현 방식 뭐 이런 거 있죠. MZ다. MZ는 뭐 이래. 기성세대는 뭐 이래.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진영을 나눠서 싸우는 게 어느 나라가 다 있거든. 정책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식이 있는데 이때는 뭐가 됐냐? 똑똑함. vs 멍청함으로 가는. 우리나라는 이러지 않아요. 쟤는 똑똑한 사람, 쟤는 멍청한 사람. 이렇게. 물론, 뭐 4년 지나온 사람, 뭐 정년 지나온 사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막 심하게 이렇게 그걸 가지고 차별을 주진 않아. 뭐 분교인 학교, 뭐 본교인 학교, 이런 걸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막 메인으로 두드러지게 떠오르지 않지만, 뭐 우리나라 현재 있는 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MG, 뭐 기성세대 이런 것들은 좀 메인이잖아. 근데 여기서 메인이 뭐였다? 똑똑한 거 멍청하다. 똑똑하다는 건 스마트.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있는 파트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 그냥 엘리트. 약간 비꼬는 겠죠. 똑똑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중간중간에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좀 체크해볼게요. 오바마는 뭐냐면 상징적이었어. 뭐에? 능력주의적 사고의 상징이었어. 그렇겠지.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2000년대 초까지 가지고 있었던, 배워왔던 거죠. 일반적인 커먼센스, 상식이었던 거야. 전문가 대칭의 일반적인 상식이 어떤 그런 능력주의적 생각의 상징이었다. 즉, 오바마는 능력주의적 인물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조나단 벌턴이라는 사람이 쓴 것처럼 뭐 얘는 뭐 크게 상관없겠죠?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오바마는 뭐 했냐면 여기 받아들였다. 보호트니크는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였다.
뭐를 받아들였냐면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생각이냐? 동격 대절이에요. 그냥 탑 드로어 프로페셔널스. 그러니까 아주 인류 맨 위에 있는 맨 위에서 끌어가는 이 전문가들이 have gone through 겪었다는 것을 겪다죠. gothrough 하면 뭐를 공정한 뽑히는 과정을 선별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였죠. 엘리트가 된 이유가 있어. 자, 책이죠. 어떤 책이냐면 in a book. 어떤 책이냐면 chronicling이라고 나오면 기록한 책이죠. 서사. 기록한 책. 뭘 기록했냐? First year. 첫 번째 해. 오바마의 대통령 임기의 첫 번째 해를 기록한 책. 오바마에 대해서 첫 번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한 책에서 얼터는 observe, 관찰했어요. 뭘 관찰했냐면 쿼럴, 4분의 1죠. 그의 appointee, 그가 지명한 사람이죠. appointee, 그가 임명한 사람의 4분의 1이 가지고 있었대요. 몇몇 연결을. 어떤 연결? 동문이나 어떤 교수진이었대요. 어디? 하버드. 걔가 뽑은 사람의 4분의 1이 하버드랑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more than 90%, 초기 임명자들의 90%. 그러니까 이 1년 중에 뒤로 쭉 갈수록 다 합쳤을 때 4분의 1이고 초기에, 진짜 초기에 누굴 뽑았어? 아니 초기 임명자들은 가지고 있었어. advanced degree. 그러니까 고급 학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박사학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더 심했다는 거죠. 뒤로 갈수록 좀 줄이긴 했나. 그래서 오바마의 신념은 레인, 놓여 있었다는 거지.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크림에 놓여 있었대. 어떤 크림이냐면 rising to the top, 떠오르는 크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건 옆에다 써볼게요. 크림 rise to the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대요. 커피를 딱 끓였는데 크림을 넣고 우리 아메리카노는 안 들어가잖아. 근데 일반적인 커피에는 커피, 뭐 크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 달달한 거, 크림 같은 거, 설탕, 크림, 커피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급 크림은 메뉴로 둥둥둥 이렇게 메뉴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받았을 때 뭐 라떼나 이런 거 크림 커피는 크림 메뉴로 떠 있죠.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뜻이죠. 그래서 뭐다? 크림은 메뉴로 떠오른다. 즉 이거 크림 라이즈 투 더 탑은 여기서의 크림은 아주 똑똑한 엘리트, 눈에 띄는 사람을 얘기해요. 뛰어난 사람을 크림이라고 표현해요. 매니로 떠오르는 크림. 그래서 오바마의 신념은 어디 있었다? 매니로 떠오르는 크림에 있었다. 즉 엘리트에 있었다. 크림 라이즈 투 더 탑, 이 표현은 한번 봐주면 되겠다. Because 그래서 크림 라이즈 투 더 탑은 얘는 밑줄 치고 저거 하나겠지? 그 함축적 육류치원으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표시해두세요. 크림. 커피에서 크림 메뉴로 떠오른다.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자, 왜냐하면 그가 그 자신이 뭐였기 때문에? 산물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미국의 어떤 전후 능력주의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걸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그는 결코 뭐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완전히 escape, 탈출할 수 없었어요. 뭐를? 세상을 보는 것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대. 뭐로부터? 스테이터스, 어떤 지위의 사다리로부터 세상을 보는 것을 탈출한 걸 할 수가 없어. 얘는 능력주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올라왔던 사람이죠. 어센트. 그가 올라왔던 사람. 걔는 그 사다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오바마의 펀드레스 선호죠. 뭐에 대한 선호냐면 매우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선호. 사람들의 그런 선호. 그래서 얘가 더 플러스는 이 형용사 나와서 얘는 뭐가 된다? 뭐 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매우 자격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오바마의 선호는 지속되어야 돼요. 뭘 통해서?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
중간에 그의 두 번째 인기 중간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인기 뭐냐면 두 번째 해겠죠. 지금 첫 해를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해라고 씁니다. to solve 하면 얘 3분의 2겠죠. 3분의 2. 그의 캐비넷 랭커 포인트. 그러니까 캐비넷이라는 게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캐비넷은 내각입니다. 내각. 그러니까 측근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측근들, 장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그 급 정도 되는 거, 급 정도 되면 어포인트 임명자들의 3분의 2는 뭐였냐면 참석했대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참석했던 사람들.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3분의 1이나. 그리고 얘도 또 분수죠. 21분의 3, 14는 뭐냐면 하버드나 예일대 출신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애들입니다. 모두 그 버스는 여기서 excepted 3명을 제외한 모두가 뭐였냐면 가지고 있었어요. 고급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전부 엘리트만 뽑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가 일단 파트 1인데 뭐였다? 엘리트들을 뽑았다. 엘리트를 오바마가 쭉 데리고 있었다. 왜냐면 그가 능력주의 체제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됐다까지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약간 내용을 조금 이제 틀어서 갑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run 사역동사입니다. 그죠? 정부를 운영하게 하는 것 동명사죠. 여기까지. well educated 좋은 교육,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건 맞죠? 디자이러블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provided 하면은 if랑 똑같아. 그래서 얘를 if로 바꿔줍니다. 뭐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 뭐를 건전한 판단력,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공감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 대한 working people, lives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계층의 삶에 공감하는 이해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실용적인 지혜 그리고 실천적 지혜 그리고 심리적 덕성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거다. 동격이니까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요.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높은 삶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주축이 되는 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은데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하면 좋은데 그러나 역사는 보여줬죠. 연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 거의 연결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까 그죠? 이렇게 묶어서 연결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 특권적인 학술적인 지혜, 그렇죠? 학술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실용적 지혜 또는 본능, 공공선에 대한 본능과는 연결이 없다. 그렇죠? 여기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다. 그래서 뭐와 뭐 여기 이 앞에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엘리트적인 능력이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꼭 있어야 되는 아까 위에 나왔던 그 표현이죠. 그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적 지혜에 대한 두 가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 갖고 있는 걸 보여준 적이 없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뒤쪽 넘어가서요. 여기에 이제 저희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자, 가장 파괴적인 예시가 있대요.
어떤 거? 이 자격주의. 이게 이거 어려운 단어도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실패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gon이니까 go away 하면은 실패하다인데 gon이니까 실패한 실패한. 실패한 능력주의의 가장 파괴적인 예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묘사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 사람의 책에. 뭐냐면 어떤 책이냐면 The Best and the Brightest.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실패한 예시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답을 한번 표시해놔야겠어요. 실패한. 그것은 보여준대요. 뭐를 어떻게 존 F. 케네디가 assemble 모았는지 팀을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도 옛날에 자기 내각, 이게 팀이라는 건 내각이겠죠. 캐비넷 뭐와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자격주의적인 사람들과 함께 모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든 그들의 능력주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미국을 여기로 fully 바보 같은 베트남 전쟁 같은 바보 같은 것을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책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존 F 케네디가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모았어. 근데 그 인재들은 어떤 인재들이었냐? 아주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주의적으로 뛰어난 뛰어났는데 뭐였냐면 미국을 어리석음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어떤 어리석음?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미국은 중간에 베트남이랑 전쟁을 했었잖아요. 베트남도 우리나라도 파병을 했었죠. 그래서 외화를 많이 먹은 거. 이거 누가 이겼는지 알죠? 얘네가 베트남이 이겼어. 미국이 맨 처음에 다 때려 부어가지고 베트남이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베트남 거기 그 숲을 열대우리 이런 데 많잖아. 정글 이런 데 많거든. 거기 안에서 게릴라전을 숨어가지고 애들이 조그맣지 않아. 베트남은 키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땅을 파서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지하에다가 던놓고 이러면서 하니까 미국이 그걸 못 뚫어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갑니다. 베트남에 있어서 미국의 돈만 쏟아붓고 사람도 엄청 많이 죽고 결국 못 이기는 전쟁. 별로 못 이기는 게 없는데 그때 못 이겼어. 그래서 근데 이걸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 근데 계속 못 해줬어. 그래서 어렸을 때가 얘기해. 똑똑한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래서 이 책 쓴 사람이 뭐였다? 봤어. 유사성을 본 거야. 뭐 무사히 케네디의 저 팀, 이게 뭐한 팀? 베트남 전쟁을 이끌었던 팀. 그리고 지금 오바마의 현재 상태, 뭐 월가를 살려준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석점을 갖다 놓은 거지. 얘네가 이렇게 했구나. 나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라고 얘기해. 공유한 겁니다. 뭐 아이비리그를 뭐뿐만 아니라 특정한 오만함과 그리고 거리감, 디태치, 떨어짐이죠. 거리감. 뭐로부터? 매일의 삶, 대부분의 미국인의 매일의 삶과 떨어진 거리감과 특정한 오만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를 공유하는 이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에서 유사점이 뭐였다? 이거 1번 유사점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2번 유사점 오만함도 있었고요. 3번 유사점 거리감도 있었어요. 일반 미국.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걸 보고 유사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turnout, as things turn out. turnout은 입증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무언가가 turnout, 입증된 것처럼, 증명된 것처럼 그걸 여기서 결과적으로 하고 훔쳐서 얘기한 겁니다. 오바마의 경제적 참모, 조언가들 역시 기여했습니다. 뭐에? 어리석음에.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에 기여했어요. 근데 요거는 레서는 이거 치명적인 yaz이거든요. 근데 덜 치명적이었어요. 뭐보다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보다는 덜 바보 같긴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컨스텐션, 중요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미국의 정치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오바마의 경제 참모들, 엘리트들도 우리 이제 월가 살려야 됩니다. 은행을 살려줍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뭐였다? 어리석음이었어. 근데 그거는 베트남 전쟁만큼 바보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중요했다는 거죠. 뭐 하는데? 미국의 정책을 만드는데. 바보 같은 것을 똑같이 하는 걸 봤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주장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월가 친화 반응, 그러니까 월가의 친화적인 정책이죠. 뭐에 대해서? 재정적 위기에 대해서 월가 친화 정책을 주장한, 부정이네요. 주장한 그들은 이 네 가지겠죠. 베일아웃하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구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구제했어요. 뭐를? 은행을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월가 친화적인 그런 정책, 금융위기에 대해서 월가 친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그 오바마 내각은요, 구제를 했죠. 은행을 구제한 겁니다. 뭐 없이 홀딩 them to account. 이거는 홀딩 them to account 하면 그들이 책임을 지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들이 책임지는 것. 동명입니다. 근데 없이. 그들은 누구니까? 은행이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책임지는 거 없이 그들을 구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함축적 의미충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얘가 뭐 하는 거냐? 책임져야 된다. 은행이 자기 똥 싼 거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without이니까 없이. 책임지는 표현. 구제고요. 그리고 그들은 신뢰를 떨어뜨렸어. 누구의 신뢰를 떨어뜨렸어? 민주당 신뢰를 떨어뜨렸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민주당 신뢰 떨어지지. 그치? 은행이 잘못했는데 은행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눈에서 많은 워킹 피플, 즉 많은 노동자의 눈에서 민주당의 신뢰를 떨어뜨렸지. 그리고 도와줬어요. 뭐를? 헬프니까 목적이 뭐예요? 페인. 길을 깔도록. 트럼프를 위한 길을 깔도록 도와준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은행을 도와주니까 미국인들 빵이 치고 그걸 보니까 뭐가 됐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오바마가 되겠다. 그거를 트럼프를 위한 길을 깔아주게 됐다는 거지. 그렇게 친구 월가 정책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실패. 정책적 판단의 실패. 근데 뭐 한 거? 월가 친화 정책. 실패적이에요. 이거는 연관이 없었다는 거죠. 뭐랑? 능력주의적 오만과 전혀 연관이 없지 않았다. not 연관 없지 않았다.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오만해서 그런 거야. 오만해. 지들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엘리트야. 오만한 거죠. 그래서 프랭크는 뭐 했냐면 묘사했어요. 뭐라고? 널리 펼쳐지는 그런 공유된 관점을 설명했어. 뭐 어디 사이에서? 민주당원 사이에서. 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가 장소라는 거죠. 막대한 능력주의적 어떤 명성을 지닌 장소라는 거야. 어떤 단계에 있는 거지? 동등한 단계에 있는 거야. 어디랑? 하이엔드 그레이듀에이트 스쿨. 고급 대학원을 필적한 수준. 그러니까 고급 대학에 있는 사람들 뽑았는데 월가도 그 정도 급한다. 라는 견해. 독경이죠.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걸 공유하고 있었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은 엘리트 대학과 금융권을 똑같이 생각했다. 그렇죠? 오바마는 defer to Wall Street, 월스트리트에 졌어. 굴복했다는 거예요. 많은 방식으로. 왜? 투자은행이 signify, 상징하기 때문에. 뭐를? professional status, 전문가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진 겁니다. 뭐 무엇보다도 다른 것 없이 무엇보다도 저 투자은행,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걸 인정해줘야 돼.
내가 믿습니까? 그래서 종류들에 대해서 뭐 성취 컨셔스 피플, 성취 중심적인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feel the administration 이게 행정부죠. administration 행정부를 채운 그런 성취 중심적인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 그럼 성취 중심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능력주의적인 사람이죠. 성취 내 대학 성취 내 자료 성취하는 거 그게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or more than friends 친구 이상의 거지 뭐야? 그들은 동료 전문가 그래서 이 행정부는 누구니까 정부고요 투자은행가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친구이지만 동료 전문가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people of subtle mind 정교한 서틀, 미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련된 전문 용어와 비범한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 이게 전부 다 은행 엘리트. 그건 뭐야? 정부 관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행정부 사람들에 있어서도 얘는 전부 다 친구예요. 우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 그냥 못 잘고 도와주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까지 뭐였냐면 이제 오바마가 금융위기 때 왜 은행을 살려줬는지 왜 잘못한 그렇게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줬던 은행을 살려주고 그 투자로 피해를 봤던 막 대출 막 받아서 집도 잃고 피해봤던 일반적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다. 걔네가 엘리트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이었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프랭크는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러한 반사적인 존경심. 누구에 대한 존경심이냐?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겠죠. 그러니까 반사적인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자동적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존경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블라인드 눈을 가렸대요. 누구의? 민주당에 눈 가린 게 있어. 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대형 은행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에 대해서. 어떤 필요?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에피데믹은 전염이죠. 전염에 대해서. 뭐에 대한? 사기에 대한 전염이죠. 어떤 거? 오벌세. 수입이 휩쓸다인데, 과하게 휩쓸어버리는 거. 뭐를? 사업을 과하게 휩쓴 사기에 대해서. 그래서 총 3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심이 있어. 근데 이 존경심이 뭘 목표로 했냐면 민주당에게 아까 이거 대형 은행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구조 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했고 그리고 사기. 왜 사기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해줬냐면 이렇게 줬어. 이건 이제 뭐 뒤쪽에 나오니까 그냥 배경 지식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을 살 때 어떻게 사는지 혹시 아나요? 집이 뭐 청라의 집이 만약에 5억이야 한 10억 사는 이렇게 해서 5억이야 어떻게 사는지 5억을 한국으로 갖고 있을까? 5억을 생돈으로 내 통장에 5억을 해서 자, 집 사겠습니다 이렇게 택하는 사람은 없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있을 수도 있지 진짜 부자라면. 근데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살까? 그래서 대출을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5억 대출 얼마 받아야 돼? 대출 얼마 받았는데? 난 3억 있으니까 2억 받았는데 이런 걸까? 뭐 그렇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한 80% 정도가 대출이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예, 80%. 80%면 10억이면 8억, 5억이니까 4억 정도가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 아니, 뭘 믿고 내가 1억, 내가 지금 1억 갖고 있어. 내가 누가 나한테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5억짜리 집 사는데 4억만 빌려주세요. 내가 돈이 많아. 그냥 쉽게 빌려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그치? 이자도 그렇게 높이 주지 않거든.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은행에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너 이걸 뭐 할 건데? 빌려서 뭐 할 건데? 저 5억짜리 집 살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오케이, 이거 빌려줄게. 빌려주는데 대신에 못 갚으면은 담보로 내가 이걸 가져갈게. 이렇게. 그러면은 나도 그냥 괜찮아. 어차피 집을 내가 갖고 있고 나중에 못 갚으면 이거 받아서 팔면 되잖아. 그치?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거 90% 올리면 좋겠다. 그러면 돈 더 없는 사람도 더 많이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은행에 손해볼 게 없어. 집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못 갚으면 팔면 되는데 개꿀이다. 이렇게 해서 막 돌리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막 돌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집이 너무 많아지고 다 집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집 살 사람이 없어져. 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집값이 떨어져. 집값 떨어져. 그러니까 이때 빌렸어. 이때 4억을 빌렸는데 집값이 2억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네가 못 갚아. 저 빚 못 갚겠어요. 이랬어. 집을 받았는데 2억이야. 난 얘는 4억 빌리고 2억 손해봤지. 이게 빠바바바바 터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금융위기 없어. 그래서 은행 나왔다. 근데 이 은행에 이런 루틴에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 모기지가 주택 대출을 얘기해요. 프라임은 최고의 주택 대출이에요. 근데 서브는 뭐야? 그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좀 잘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집을 다 사주게 해줬어. 이렇게. 그런 데 주서 서브프라임. 그래서 버벅 터지면서 이제 은행이 다 망하고 이랬는데 은행을 살려준 거다. 이렇게. 돈 없어? 빨리 살려줄게. 그럼 얘네 어떻게 하냐면 얘네 나는 5억, 4억을 빌렸는데 집이 2억이 돼버렸어. 2억 손해봤잖아. 다 망했다는 거지. 얘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근데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기라고. 사기잖아. 사기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 말이 안 되는 거였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빌려준다고 했어. 너무 많아. 그래서 빚을 지게 만든 거니까. 그 사기라고 한 거다. 그래서 사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형, 사기의 전형. 뭐다? 이거를 다 팔았어. 모든 집 없는 사람들이 다 팔았다. 집 없는 사람들은 뭐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냥 개꿀이다 이러고 한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그는 인용했어요. 뭐를? 이 닐 바프로스키를 인용했대요. 얘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동격이죠. 이전에 연방 검사였대요. 뭐 한 거? 역할, 서비스 역할을 한 겁니다. Government watchdog, 정부의 어떤 감시자로 일했던 검사였던 거죠. 뭐에 대해서? 은행에 매일 어떻게 나왔던 거죠? 구제 금융. 구제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구제. 은행 구제의 감시자로 일했던 닐 바로프스키를 인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걸 할 때 은행을 살려줄 때 감시자였던 거야. 정말 감시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얘는 다 봤겠죠. 이게 얼마나 안 좋게 이거를 도와주는 과정이 얼마나 별로였겠어. 그치? 그래서 걔가 이제 그걸 인용해서 글을 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쓴 사람이야. 뭐를? Skating book about what is.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한 통렬한 이런 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제목과 주제는 컨베이 전달한대요. 그의 결론을 그대로 전달. 제목이 뭐였냐? 제목이 이거죠. Bail out. 구제. 뭐였냐면 어떻게 워싱턴이 버렸는지, 수도죠. 버렸는지. 메인 스트리트. 뭐한 동안에 구제하는 동안, 월 스트리트를 구제하는 동안에 대한 내부 고발. 그래서 무슨 얘기냐? 워싱턴이 어쨌든 수도인데, 이게 여기 이제 행정부였었겠죠. 얘네가 월 스트리트 구조였어. 그동안은 뭐였어?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우리의 메인, 우리 일반적인 국민은 뭐 한 거야? 버린 거죠. 그게 아까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 제목이 그대로 그래서 그것은 진실일지라도 이렇게 Y를 맨 처음 나왔죠? 그러면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우리 가져 진짜 주어져 월스트리트의 어떤 경영진, 익스티튜브 경영진이죠. 경영진이 have been generous donor 아주 후한 관대한 기부자였어. 누구의? 오바마의 선조에. 그러니까 오바마가 도와줬죠. 돈을 다 내줬어요. 대통령 월가에서. 이게 사실일지라도 그의 행정부죠. 아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스는 행정부죠. 행정부의 뭐냐면 온건한 대응, 처리. 뭐에 대한? 금융산업에 대한. 이거는 오직 정치적 보답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 행정부가 많이 가졌어. 파이낸셜 인더스트리를 아주 온건하게 좀 관대하게 가졌단 말이지. 많이 도와주고. 근데 이거는 정치적 보답만은 아닙니다. 정치적 보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오바마가 계속 금융권을 밀어줬어, 정치적으로. 그치? 밀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은 아닙니다. 그 말고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뭐였다? 이거. 능력주의적 설명. 능력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월가가 많이 오바마를 도와줘서 도와준 게 아니라 능력주의적 그 체계 때문에 도와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체계가 뭐였냐면 동격이겠네요. 동격이죠. 그래서 능력주의적 설명이 뭐냐면 그건 바로 The belief, 신념이야.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냐? 정치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지. 사이에서 믿음. 정치를 만드는 사람 사이에서 믿음. 자, 이게 동격이죠.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고학력자고 그 세련된 투자은행의 은행가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막대한 양. 그들이 받을 막대한 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고학력자는 그럴만 하잖아 라는 그 능력주의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픽션, 이거는 월스트리트의 허구죠. 어떤 거? 특정 금융 경영자들이 이거는 이 단어가 초자연적인, 여기 그대로 초자연적으로 슈퍼맨이야 라는 허구. 그러니까 얘네는 저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허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슈퍼맨은 뭐 하냐니까 디저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모든 페니는 이제 돈, 페니, 뭐 센트, 영국의 페니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어떤 돈이냐면 요거는 카테고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월급의 모든 거죠. 보너스의 모든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 진짜 초자연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이 허구는 이게 주어져. 는 뭐였냐면 확고하게 여기 박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재무부처란 뜻이고, 또 재무부 사이트는 이건 사고 머릿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부라는 건 어쨌든 정부예요. 정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들 돈을 저렇게 받을만 해. 너무 돈 많이 받으면 제약을 해야 되나? 저거는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재무부의 생각에 확고하게 박혀있었다. 인그레인이 박혀있었다는 거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허구입니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왜 가짜냐? 볼게요. 이것 때문에 가짜 맞죠? 요거 no matter that financial crisis, 그러니까 위기가 설명했어. 얼마나
얼마나 이게 뭐냐면 그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는지, 또 그 전문가들, 그 경영자들의 일이 입증된 것처럼 얼마나 그 눈에 띄지 않는 거였는지를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뭐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설명했던지 간에, 설명했는지 간에 이렇게 뭐뭐 하는지 간이니까 주어가 동사든지 간에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보여줬던지 아니든지 간에 뭐를 얼마나 그게 눈에 띄지 않는지, 그 경영자들이 입증되기에 얼마나 그들의 일이 여기 뒤에, 얘가 여기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영자들이 입증되어졌다.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경영자들의 어떤 일이 평범한 것이라고 입증된 것을 그것이 설명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설명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경영자들의 일이 얼마나 평범했던 건지 아닌지 설명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나중에 까보니까 금융위기가 와서 까보고 나니까 걔네들이 별로 하는 것도 없었어. 그런 것들도 없었단 말이지. 했든지 간에. 그 시스템은 견뎠어. 뭐를? 재무부 내에서 견뎠다는 거지. 뭘 통해서도? 행정부가 바뀌었어. 행정부를 통해서. 즉, 행정부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정부의 행정부는 계속해서 바뀌어. 근데 행정부 안에 재무부가 있어요. 그지? 그 재무부는 이 믿음 시스템에서 견뎠다. 믿음 시스템은 견뎠어, 재무부에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은 그 능력주의적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아닌가? 능력주의 따라가면 안 되나? 바뀌어야 되는데 행정부가 쭉 오면서도 그 재무부 안에서 이 믿음 시스템, 즉 뭡니까? 능력주의 시스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을 거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야. 라는 시스템은 견뎠다, 버텼다는 거죠.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뭐였다 지금? 재무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능력주의는 계속 유지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니?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만약 월가의 어떤 그 경영진이야 계약한다면 뭐하도록? 받도록 640만 달러의 리텐션 보너스. 리텐션이라는 거는 중간에 이제 성과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과급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 다시 텐션을 올려주는 거니까 성과급 정도 보면 되겠지. 유지 보너스가 아니라. 그렇게 받는다면 assumption, 가정은 was 이거라는 거지. 뭐였다? 가정은 뭐예요? 그가 받을만 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가 가정이라는 거죠. 돈을 받으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받는 게 계약하면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럴만 한가 보지 얘기했다는 거죠. Beyond the role, 역할을 넘어서 그것이 역할을 하는 거죠. 정책을 만드는데 그것이 역할을 해왔던 그런 role, 역할을 넘어서 발휘했던 역할을 넘어서서 자격주의는 뭐였냐면 스며들었다. 어디에? 민주당의 어떤 방식에 표현 방식. 1990년과 2000년대. 그래서 여기서 뭐였냐면 여기까지가 뭐였어? 그래서 능력주의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다까지. 정책 결정.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대출을 막 해줘. 그럼 막았어야 돼, 정책으로. 근데 그게 이제 능력주의가 정책 결정까지 들어갔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망치든, 그걸로 다시 도와주든, 다 정책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갑자기 이 얘기 나온 거야. 이걸 넘어서서. 이제 넘어선 얘기가 나온 거야. 이거보다 더 심해. 더 능력주의가 뻗쳐나갔어. 어디에? 표현 방식.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엄청하고 똑똑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했냐면 reshape.
뭐에게 다시 만들었어요. 뭐를? 공적 담론의 표현 방식을 미묘하게 다시 만들었다. 우리 아까 내용 정리할 때 맨 앞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냐면 스마트 vs 어리석은 이거였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어떤 시대든지 간에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 그 홍보가들, 그리고 광고업자들은요, 리치폴 도달한다고 언어에 판단과 평가의 언어에 도달하게 돼 있어. 또 그들이 희망하기에 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망하기에 그들이 희망하기에 설득할 것인 그런 평가의 판단의 언어에 도달하게 돼 있어. 리치폴 도달합니다. 손을 뻗는다는 거죠.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남자와 여자의 대결 구도, 20, 30대와 40, 50대의 대결 구도, MZ세대와 기성세대의 대결 구도. 그러니까 이런 MZ라는 말도 사실 편을 가리기 위해서 어쨌든 만든 거잖아. 그런 게 기준이 없잖아. 왜냐면 뭐라고 할까? 80년대 1980년대생도 MZ라는 거야. 내가 80년대생이거든. 근데 80년대생인데 나도 MZ.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MZ가 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렇게 나누면서 뭐가 된 거야? 이건 MZ를 위한 물품입니다. 이건 기성세대. 이렇게 나누는 거. 항상 정치인들과 여론을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 공적 담론의 표현 방식을 재구성했는데 그 뒤에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나눈 방식이 뭐냐면 그러한 수사법은요 전형적으로 끌어오는 거죠. 뭐를? 평가적인 대조를 그죠? 대조적인 평가에 들어보고 이거 의존하도록 할게요. 끌어온다는데 의존한다.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와 부정 이렇게 자유와 부자유 뭐라고 해야 되지? 억압 그렇지. 그다음에 진보와 그거에 대한 반동, 그다음에 강함과 약함, 개방과 폐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때부터 최근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적 방식의 생각이 어센더스 상승을 얻어오면서 뭐가 됐냐면 지배적인 평가의 대조는 뭐가 되었다? 이게 됐어. 스마트 vs 똑똑함과 멍청함. 우리가 MZ 기성세대 20, 30대, 40, 50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와요. 똑똑함과 멍청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엘리트는 똑똑하고 일반적인 그냥 노동하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이렇게. 최근까지도 형용사란 뜻이죠. 스마트라는 형용사는요 주로 묘사해서 사람들을 묘사하는 쓰였어. 우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와, 너 똑똑하다. 이건 인격 모독이야. 너는 멍청하다. 이거 안 돼. 근데 최근까지 그렇게 쓰였어. 그래서 이 미국 영화에서 뭐 부르는 거죠. 누군가를 똑똑하다라고 부르는 것은 뭐였냐? 칭찬이었어. 그와 그의 이게 중요하다. 지능에 대한 칭찬이었어. 그러니까 대학 나오지 않아도 뭔가 일을 딱 잘해서 와 진짜 똑똑하겠다 해야 되는데 똑똑하다는 건 저 어디 대학 나왔습니다. 와 스마트하다 이렇게. 우리도 사실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좀 덜하지만 좀 남아있긴 하지만 더 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영국에서는 클레버가 정답한다. 영국에서 클레버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스마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가 dawn, 새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벽이 됐다는 건 곧 아침이 온다는 거니까 곧 이제 열린다는 얘기겠죠. 열리면서 스마트는 묘사하게 된 겁니다. 뭐를? 하이테크 디바이스 앤 머신. 아주 첨단 기기와 기계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단어가 모두 스마트만 쓰잖아. 스마트 띵. 그게 뭐였다? 이런 거. 스마트카, 스마트폰, 스마트 몸, 스마트 온도 조절기, 스마트 토스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나오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도착했어요. 이 능력주의 시대와 텐덤은 뭐냐면 이게 텐덤이
단어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뭔지 알아? 자전거. 페달이 이렇게 2개 달린 거 있어. 의자가 2개 달린 거. 2인용 자전거. 이걸 텐덤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텐덤이 여기서 쓰인 이유는 뭐다? 텐덤이 나왔다는 거는 둘이 얘랑 같이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함께 찾아왔다고 해요. 2인용 자전거 안에 도착했거든요. 뭐랑? 얘랑 같이 2인용 자전거 안에 도착했다. 즉 얘랑 얘가 같이 왔다. 능력주의와 디지털 시대가 하필 같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된 거다? 그러므로 놀랍지가 않아. 뭐가 진주. 스마트가 또한 묘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지배의 통치 방식에도 적용한 방식이 되어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능력주의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와 멍청함으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하필 디지털 시대도 그때 오면서 스마트폰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스마트하니까 스마트가 통치 방식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똑똑한 사람을 통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왔던 겁니다. 실제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거는 원래 딱 학생 안 하려고 했으면 오늘 좀 더 해도 한두 번 정도? 한 10분 정도 더 하면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자, 해볼게요. 스마트한 선택을 한다. 이제 위에서 계속 스마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스마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전에 미국 대통령은 거의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스마트라는 단어를 이틀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은 전형적으로 뭐였냐면 전통적인 의미의 스마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똑똑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냥 똑똑하다, 애들이 막 똘똘하다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잘 알아듣는다, 물건 갖고 올래? 바로 바꿔. 이거 똘똘하네 이런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조지 부시 때부터. 오바마 전이죠.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시작했다. 그것을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에 뒤 이어서 나오는 거야. 왜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조지 부시는요, 말하는 거죠. 스마트카,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무기, 스마트 학교 등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스마트 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지 부시랑 빌 클린턴 나오죠. 빌 클린턴이 더 위험했는데 아무튼 이 스마트라는 단어 대통령의 어떤 그 담화에서 스마트라는 사용, 대통령의 말에서 스마트의 사용은 익스플로드, 폭발했어요. 뭐와 함께?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와 함께 폭발했다. 엄청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각각은 그들 각각이니까 내가 조지 부시랑 빌 클린턴이겠죠. 각각은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450번 이상 사용했다. 그들 중 각각 450번 이상 사용했다. 품은 그 둘을 가리킵니다. 오바마는 그럼 몇 번 사용했어? 그것을 900번 이상 사용했어. 비슷한 경향이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용어, 말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이라는 거야. 대통령 담화가 아니라 그냥 말할 때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나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용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in books, 책 안에서 어떤 책, 스마트라는 사용, 스마트의 단어 사용이 크라임 올라갔어. 꾸준하게 크라임 올라갔습니다. 1975년부터 2008년까지 군사금리죠. 증가시키면서 거의 3배를 증가시키면서 그리고 스투피드의 사용은 2배가 증가했다. 최근에 스마트란 멍청하다라는 사용이 급증하게 됐다. 능력주의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자, 또 볼게요. 뉴욕타임즈에서 계속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내용적인 할 게 없죠. 스마트의 출연은 증가했습니다. 몇 배? 4배 증가했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18년대까지 거의 2배 다시 또 증가해요. 계속 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로서 능력주의의 어떤 그 장악, 여기서 장악이라고 썼네요. 홀드 잡고 있는 거죠. 어디를? 대중의 마음을 능력주의의 장악에 대한 척도로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빈도수, 스마트의 빈도수는요. 뭐냐면 이거보다는 덜 리빌리 드러난다. 그것에 변화되는 의미보다는 이게 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덜 드러나는 거잖아. 이게 덜 드러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더 드러난다. 의미의 변화가 더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빈도수는 덜 드러나는 거죠. 뭐보다? 변화의 의미보다. 그럼 뭐야? 변화의 의미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의미가 바뀌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표시를 이렇게 무슨 말이었어? 나돈니가 나왔죠? 그럼 나돈니 나오면 도치 되겠다. 그쵸? 나돈니 버돌소니까 이쪽에 여기가 버돌소. 버돌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도치된 거죠? 얘가 동사. 얘는 빼야 되겠다. 스마트가 언급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스템과 장치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나돈니 버돌소 나오면 뒤가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점점 더 뭐가 되었냐면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칭찬, 칭송의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방법이 어때요? 주장하는 방법이었겠죠. 이거를 하나의 정책을 주장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스마트한 단어는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 어떤 정책을 지지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 칭찬의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그만큼 터져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 명단을 할게요. 여기까지. 평가 대조로서 스마트와 멍청한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디스플레이, 대체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윤리적이고 이념적인 대비를 대체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진보와 보수 이런 식으로 개방과 폐쇄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다? 똑똑한 멍청함. 마치 뭐처럼 정의와 부정의 또는 옳은 것과 틀린 것 이런 것처럼 멍청함과 똑똑함이 이걸 대신하게 됐어요. 그만큼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턴과 오바마는 자주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not just right thing,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 not just가 나왔죠? 버돌수 나오는 거죠?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스마트 thing이라고 해요. 해야 똑똑한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책은 스마트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올바른 거야, 도덕적인 거야, 정의로운 거야 이게 아니라 스마트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수사적인 것들은요 보여주는 거죠. 뭐를 보여주냐면 능력주의 시대에 스마트한 것이 되려 가져온다는 거죠. 더 설득적인 힘을 가져온다고 보여주는 거죠. 뭐보다 올바른 거다. 올바른보다 스마트함이 더 설득력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아파트에서 했던 마지막 내용 있잖아. 그거를 그대로 다